요 규모는 우리나라 중견기업 26개의 매출 다 합친 거와 유사합니다. 약간 이 정도 했어 싶다가도 네. 생각해보면 했을 것 같아요. 가뜩이 돼요. 그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방탄소년단 BTS가 군대 가는데 하이브 주가 이상 없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핫한 주제를 이런 주제 갖고 와야죠. 우리가 이제 BTS도 핫한데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이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엮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하이브가 지난 10월 17일에 주식시장에 공시를 올렸어요. BTS의 멤버 진, 본명 김석진, 군 입대한다 라고 공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내 현역 입대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팩트로 밝혀지면서 요날 주가 2.5% 빠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걱정한 거죠. 어떻게 이제 얘네 하이브 주가 어떻게 해서 걱정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실제 BTS는 이제 여러 명의 완전체가 있다가 지난 6월에 개인 활동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그룹 활동을 중단한다 선언한 이후 주가 25% 빠졌어요. 그만큼 걱정한다. 근데 하이브와 BTS 멤버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2025년에 완전체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보니까 BTS의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 멤버 다 군 입대하겠다라는 시나리오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 대표적인 경제 잡지죠. 포춘에서 BTS가 군 입대하면은 한국은 연 5조 원의 손실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뭐 걸어다니는 큰 기업이 되는 겁니다. 포춘이 10월 17일에 K-POP 그룹 중에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BTS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여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군복무 문제를 보도하면서 매년 BTS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이 3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1696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분석가들이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얼마나 기여했나를 찾아봤거든요. 총 기여한 금액 42조 원 정도네요. 291억 달러. 요 규모는 우리나라 중견기업 26개의 매출 다 합친 거와 유사합니다. 약간 이 정도 했어 싶다가도 네. 생각해보면 했을 것 같아요. 가뜩이 돼요. 그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 매출도 상당히 작년에 높았어요. 작년 매출 봤거든요. 1조 2,5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이요 1,903억,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그 많은 엔터사들, 기획사들 중에서 매출 1조 원 넘은 게 하이브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네들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미 우리 알고 있어. BTS 이제 미국 빌보드 차트 버터 10주간 1위 했었죠? 요 음반 판매량 740만 장. 그리고 이제 하이브 레이블 소속의 뭐 세븐틴 음반 판매량 370만 장,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180만 장, 엔하이픈 220만 장, 밀리언셀러 음반들이 다수 배출되기도 했었고 작년에 공연 수익이 꽤 짭짤했어요. 이게 보니까 공연 매출만 497억 원이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80%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98%가 아니에요? 980%. 아무래도 이거죠. 코로나 때문에 공연 다 취소됐다가 다시 하면서 빡 올라갔으니까 그런 걸로 인한 매출 기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하이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 영역, 두 번째, 솔루션 영역, 세 번째는 팬 커뮤니티 영역. 쉬워요. 레이블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소속된 가수들, 그리고 여기서 각자 뭐 음반 내고 한 이런 활동들.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브는 이 산하에 9개의 레이블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븐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그리고 소스 뮤직, 뭐 키 EOG 엔터테인먼트, 아티카 홀딩스 있는데, 아티카 홀딩스에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아무튼 이런 레이블 영역 가지고 있고 솔루션 영역은요 이런 아티스트들의 IP를 이용한 부가가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IP를 활용한 공연, 게임, 영상 콘텐츠 이런 뭐 제품 서비스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게 솔루션 영역입니다. 팬 커뮤니티 영역은요 BTS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 소속 팬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채널인 위버스,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커머스 숍인 위버스 숍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주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TS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는 막 루머가 돌고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갈 거야 라고 공시하니까 이거는 정보,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루머가 아니라 사실로 판명 났으니까 요거 인지하고 주식 투자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요 막 국회와 정부에서도 막 BTS 군면제 해야 돼 뭐 해야 돼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제 큰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요 BTS가 국익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뭐 공연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쪽 길도 열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BTS의 이 진이 군입대 하는 것도 이미 지난달이었나요? 부산에서 공연했었죠? Yet to come in 부산. 요때요 이미 진이 그 얘기를 했어요. 2025년 완전체로 만난다. 그래서 다 같이 뭔가 뿅 갔다가 나와서 2025년에 완전체 되겠구나. 근데 사실 이게 모두가 동반 입대하는 시나리오가 BTS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완전체의 파워가 훨씬 크다, 시너지가 크다라는 걸 시장에서도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런 겁니다. BTS가 이렇게 군 입대나 이런 걸로 병역 이행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BTS라는 이런 거대한 이름에 가려진 정말 숨겨진 보석들, 그런 아이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요, BTS만의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다각화가 필요하거든요. 아티스트를 다양하게 보유하면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매출에 대한 기여도를 좀 분산시키는 게 사실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다수의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는 아티카 홀딩스를 비롯해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세븐틴 소속이죠. 그리고 르세라핌 소속 소스뮤직 다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레이블 산하의 다양한 신인 걸그룹도 이번에 음반도 냈었는데 대표적으로 아시죠? 르세라핌, 뉴진스 다 하이브 레이블 소속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요런 친구들 나왔죠? 그리고 아레나급 월드 투어가 가능한 세븐틴, TXT 다 여기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빠르게 수익화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아직 데뷔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코어 팬을 가지고 있는 데뷔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N팀이나 트레이닝 A 이런 친구들은 사전에 이미 골수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데뷔했을 때 영향력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보석들이 그동안 BTS 그늘에 가려져 있었는데 드러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라인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BTS의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떨어질 예정인데요. 2020년만 해도요, 하이브의 BTS 매출 의존도는 무려 92%. 거의 그냥 이걸로만 원툴로 먹고 산 거예요. 네. BTS 없으면 이제 다 안녕하는 그 정도의 의존도를 보였고, 근데 작년에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70%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한 62%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하나의 의존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으면 하이브의 매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 역시 르세라핌, 뉴진스 이런 친구들 외에도 내년에도 새로운 신규 아이돌을 선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주 서한을 통해서 한 4팀 정도 더 오픈할 거고, 이번에는 미국이나 일본 현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K-팝의 요 제작 능력과 노하우를 담아서 내보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BTS가 군 병역 근무를 하는 동안 백업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활약을 해주겠다. 실제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이 사이에 이런 신인 그룹들의 매출 성장성이 한 3배 정도 올라오면서 괜찮게 잘 크고 있구나. 이런 기대에 부응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브의 중장기 플랜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 영역 중에서 팬 커뮤니티 서비스, 이게 대단합니다. 왜냐면 이게 팬심으로 뭉치면 뭐든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커머스를 붙여야겠다라고 했고, 요게 지난 2018
2018년에 위버스 컴퍼니라는 기업을 론칭을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요 2019년에는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가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요, 이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YG 소속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의 공식 커뮤니티도 만든다. 그럼 다양한 소식들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팬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를 소식을 듣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활동들을 하는 거죠. 실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월간 활성 사용자 봤거든요. 이 위버스의 MAU 680만 명이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잘 활발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올해 6월과 7월에는요. 위버스 재팬, 위버스 아메리카 신규 법인을 설립했거든요. 그 뜻은 이제 뭐 아티카 소속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분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위버스가요, 이제 예전에 네이버 안에서 브이라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 현장에서 라이브로 해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저 브이라이브 상당히 보긴 했었는데, 요 사업을 양수했거든요, 하이브가. 그래서 네이버로부터 사업 양수한 브이라이브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위버스 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팬들과 소통하고 아티스트의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이 위버스 안에 구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느낌이. 더해서 신규 구독 서비스, 또 구독형 서비스도 오픈 준비 중이니까 이 친구들이 확실하게 수익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NFT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랑 미국에 신규 법인 설립했어요. 이름 미국 LA의 레벨스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이미 디지털 콜렉터블 플랫폼인 모먼티카를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길 통해서 기존의 아티스트들을 활용한 NFT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주제는요, 넷플릭스가 드디어 광고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광고요금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구독 서비스가 어떻게 바뀔지, 국내 OTT 기업들은 또 어떤 방향의 전략을 세울지 알아보겠습니다.